어느 늦은 오후, 맥주 거품이 가장 완벽한 비율로 차오르는 순간을 상상해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거창한 사업 계획서를 쓰느라 너무 많은 밤을 지새우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성공이라는 것은 거창한 혁명이나 피 튀기는 전쟁터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어쩌면 잘 익은 토마토 하나를 접시에 예쁘게 담아내는 아주 사소하고도 경쾌한 마음가짐 속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마음의 날씨는 어떠신가요? 혹시 먹구름이 잔뜩 낀 채 무언가 대단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스스로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흔히 사업이나 부를 이야기할 때 비장한 각오를 다지곤 합니다. 마치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 나가는 병사처럼 이마에 띠를 두르고 잠을 줄이고 고통을 감내해야만 달콤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 왜 그렇게 심각해? 그냥 즐기면 되잖아 라고 툭하니 말을 건네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메고 거창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대신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에게 어서 오세요라고 외칩니다. 그의 이름은 우노 다카시. 사람들은 그를 장사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자본주의의 음유시인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그는 200명이 넘는 제자들을 억대 사장으로 만들어냈지만 그가 가르친 것은 복잡한 마케팅 이론이나 회계 장부가 아닙니다. 그는 그저 손님을 기쁘게 하는 상상력과 하루하루를 축제처럼 즐기는 태도를 가르쳤을 뿐이죠. 오늘은 우노 다카시의 장사의 신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올 겁니다. 이 책은 무슨 단순한 장사 매뉴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문을 열고 어떤 표정으로 사람을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따뜻하고도 본질적인 철학서에 더 가깝습니다. 미국식 성공학이 더 빠르게 더 높이를 외치며 우리를 채찍질했다면 우노 다카시는 더 즐겁게 더 다정하게를 속삭이며 우리의 긴장된 어깨를 주물러줍니다. 토마토를 자를 수 있다면. 우노 다카시는 책의 시작부터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는 견고한 벽을 가볍게 두부 자르듯이 허물어뜨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게를 열지 못하는 이유, 즉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요. 저는 요리를 못해요. 저는 자본금이 부족해요. 그때 우노 다카시는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토마토를 자를 수 있나? 그럼 밥집 열 수 있어.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정말로 토마토를 썰어서 접시에 담을 수만 있다면 장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토마토를 자르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토마토를 어떻게 내놓느냐 하는 그 미묘한 차이, 즉 연출과 마음에 있습니다. 그냥 썰어서 내놓으면 마트 시식 코너의 토마토일 뿐입니다. 하지만 차가운 얼음물에 담가두었다가 가장 신선한 순간에 꺼내어 얇고 투명하게 썰어 예쁜 접시에 담고 그 위에 바질잎 하나를 툭 얹어낸다면, 그리고 오늘 들어온 토마토가 정말 싱싱해요 라는 다정한 한마디를 곁들인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손님에게 건네는 환대이자 그 자체로 하나의 훌륭한 요리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노 다케시가 말하는 연출의 마법 같은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메뉴판에 정갱이회라고 적는 대신 이렇게 적으라고 조언합니다. 오늘 아침 바다에서 막 건져 올린 팔딱팔딱 정갱이회. 어떤가요? 똑같은 생선이지만 후자의 메뉴를 읽는 순간 우리의 머릿속에는 푸른 파도와 무언가 신선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손님은 생선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신선한 이미지를 먹는 겁니다. 우노 다카시는 심지어 생선을 손님 테이블까지 가져와서 보여준 뒤에 다시 주방으로 가져가서 썰어주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이 녀석이 오늘 손님상에 올라갈 녀석입니다. 이 짧은 순간의 연출이 평범한 저녁 식사를 잊지 못할 이벤트로 바꿔놓는 것이지요. 우리의 비즈니스에서도, 아니 우리의 삶에도 어쩌면 이런 한 줄의 마법이, 이런
소소한 퍼포먼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완벽한 준비, 완벽한 스펙,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느라 정작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마치 수영을 배우기 위해 물리학과 유체역학을 먼저 공부하려는 사람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우노 다카시는 말합니다. 완벽할 필요 없다. 그저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상대를 기쁘게 할까? 그것만 고민하면 된다.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이 비록 뭉툭한 칼 한 자루와 토마토 하나일 뿐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토마토를 썰 때의 여러분의 표정,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 손님의 미소를 상상하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성공은 거창한 자격증, 수십억의 자본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토마토 하나로도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라는 그 소박하고도 강력한 자신감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토마토는 무엇입니까? 혹시 너무 작다고, 보잘것없다고 냉장고 구석에 방치해두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비 오는 날에 빨간 우산. 우노 다카시의 가게는 비가 오는 날이면 더 바빠집니다. 보통의 가게 주인들은 비가 오면 오늘은 공쳤네, 손님이 없겠어 라고 한숨을 쉽니다. 하늘을 원망하고 날씨 탓을 하며 가게 구석에 앉아 TV나 보고 있겠지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폐업이라는 간판이 걸린 셈입니다. 하지만 장사의 신은 다릅니다. 그는 빗소리가 들리면 마치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지요. 비가 오네. 손님들이 우산이 없어 젖어서 오겠구나. 그럼 따뜻한 수건을 준비하자. 나갈 때 쓰라고 편의점 우산을 사다 놓을까? 아니면 비 오는 날 서비스로 부침개를 한 장씩 붙여줄까? 그에게 비는 위기가 아니라 이벤트입니다. 손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지요. 똑같은 비가 내리는데 누군가는 우울해하고 누군가는 축제를 준비합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노 다카시의 가게에서는 늦은 밤 술을 마시고 들어가는 손님들의 손에 작은 종이 봉투를 쥐어주곤 합니다. 그 안에는 내일 아침에 드세요 라는 쪽지와 함께 작은 샌드위치 한 조각이 들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숙취로 머리가 지끈거리는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식탁 위에 놓인 그 샌드위치를 발견할 때의 기분을요. 그것은 단순한 빵 한 조각이 아니겠지요. 어젯밤 손님은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지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위로이자 응원입니다. 원가 몇천 원짜리 샌드위치 하나가 그 손님을 평생 단골로 만드는 강력한 밧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상력입니다. 손님이 가게 문을 나선 이후의 시간까지 상상하는 마음.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어떠한가요? 손님이 결제하는 순간 끝이 나나요? 아니면 그들의 아침까지 이어지나요? 이것이 바로 부자의 그릇이자 마인드셋의 차이입니다. 상황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해석하는 필터는 오직 나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는 잠재의식의 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현실을 직조해냅니다. 비가 와서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뇌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수천 가지 찾아냅니다. 반대로 비가 오니까 손님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뇌는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노 다카시는 말합니다. 비즈니스는 이익을 내는 싸움이 아니다. 비즈니스는 상상력 경쟁이다.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와,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 라고 놀라게 만드는 것, 그 짜릿한 쾌감을 즐기는 것, 그것이 그가 말하는 장사의 본질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비가 내릴 때가 있을 겁니다. 예기치 못한 시련이 닥치고 준비했던 계획이 틀어지는 그런 축축한 날들 말입니다. 그때 한숨을 쉬며 셔터를 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젖은 어깨로 들어올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수건을 데우시겠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비를 멈추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빗속에서 춤을 추는 법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열심히 하지 마라. 그냥 즐겨라. 이 책을 읽다 보면 조금 당황스러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보통의 자기계발서라면 잠을 줄여라, 죽을 만큼 노력해라,
경쟁자를 이겨라 라고 소리 높여 외칠 텐데 이 책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면 안 돼. 재미가 없으면 장사가 아니야. 손님을 내 여자친구라고 생각해봐. 여자친구를 기쁘게 하는 게 힘든 노동인가? 아니잖아. 즐거운 일이지. 우리는 그동안 성공은 고통의 인내라는 잘못된 공식에 쇠뇌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인상을 찌푸리고 이를 악물고 버텨야만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노 다카시는 그 공식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아니, 틀렸다기보다는 지루하다고 말하는 편이 맞겠지요. 손님은 귀신같이 합니다. 주인이 돈을 벌기 위해 억지로 웃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 공간과 이 시간을 즐기고 있는지 말이지요. 주인이 즐거워야 그 에너지가 가게를 채우고 그 기분 좋은 파동이 손님에게 전해져서 다시 오고 싶은 가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동수의 법칙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고통스럽게 무언가를 하면 여러분의 진동수는 낮아집니다. 낮은 진동수는 결핍, 불행이라는 마찬가지로 낮은 진동을 하고 있는 것들과 공명하겠지요. 반면에 마치 연애를 하듯이 게임을 하듯이 이를 즐기면 여러분의 진동수는 높아집니다. 높은 진동수는 풍요와 기회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라는 마찬가지로 높은 진동을 하고 있는 것들과 공명합니다. 우노 다카시의 가게에는 유독 단골이 많습니다. 손님들이 그를 사장님이 아니라 마치 큰아버지나 형님처럼 따릅니다. 그는 손님의 이름을 외우고 좋아하는 안주를 기억했다가 쓱 내밀고 때로는 손님 옆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고민을 들어줍니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대신 사람의 마음을 두드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 고통스러우신가요? 그렇다면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일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대하는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해야만 하는 숙제가 아니라 내가 공연하는 무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라카미 하루키는 소설을 쓰는 일을 재즈 연주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리듬을 타고 즉흥적으로 멜로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요. 우노 다카시에게 장사는 매일 밤 열리는 재즈 공연과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손님이라는 연주자가 들어올까? 그와 어떤 합주를 만들어 볼까? 그 설렘이 그를 일본 최고의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즐기는 마음은 노력만 하는 사람을 아주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깊이 빠져드십시오. 먼 곳을 보지 말고 바로 앞을 보라. 많은 사람들이 대박을 꿈꿉니다. 전국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상장을 하고 건물을 세우는 거대한 꿈을 꿉니다. 물론 꿈은 클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그 꿈에 압도되어 정작 오늘 당장 해야 할 작은 일들에 소홀히 한다면 그건 꿈이 아니라 망상이 되어버리겠지요. 우노 다카시는 말합니다. 먼 곳에 있는 보물을 찾으려 하지 말고 지금 네 앞에 있는 동전을 주어라. 그는 가게를 늘려가는 과정도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처음부터 거대 기업을 목표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작은 가게 하나를 열심히 하다 보니 직원들이 성장했고 사장님, 저도 가게 하나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직원이 생기면 그래? 그럼 저기 골목에 하나 내볼래? 라며 가게를 내주고 독립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늘어가다 보니 어느새 수십, 수백 개의 가게를 거느린 장사의 신이 된 것입니다. 이건 사실 정말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흐름을 타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규모를 키우려 하지 말고 내실을 다지며 물이 차오르기를 기다리면 배는 저절로 떠오른다는 이치인 것이지요. 우노 다카시의 제자 중 한 명이 도쿄의 아주 외진 곳, 그것도 엘리베이터도 없는 가파른 2층의 가게를 얻었을 때의 일입니다. 누가 봐도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습니다. 손님들이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올라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불평 대신 그 계단을 설렘의 통로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계단 벽면에 재미있는 그림을 그리고 계단 하나하나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맛있는 맥주가 기다려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같은 유머러스한 문구를 붙였지요. 그러자 칙칙하고 힘들었던 그 계단이 마치 놀이공원에 입장하는 듯한 즐거운 경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게를 숨겨진 아지트라고 부르며 열광하기 시작했지요.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가파른 계단이 오히려 그 가게만의 특별한 매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최악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것은 관점을 정말 살짝 비틀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결과에 집착하느라 과정을 놓칩니다. 수십억, 수백억 부자가 된 나의 모습을 상상하느라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건넬 따뜻한 인사 한마디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수십, 수백억 원이라는 결과는 오늘 내가 쌓아 올린 수만 번의 따뜻한 인사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노 다카시가 회상하는 과거에는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개업 초기, 손님이 없어서 파리만 날리던 시절, 보통 사람이라면 불안해서 전단지를 돌리거나 가격을 내렸겠지만 그는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저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녀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호객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동네의 풍경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 인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여기 사장님 인상이 좋아서 한번 와봤어요.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숲이 되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허상을 쫓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사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작은 일에 온 마음을 다하십시오. 그 정성의 밀도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 우주는 여러분에게 상상조차 못했던 보상을 되돌려 줄 것입니다. 불완전함이 주는 매력. 요즘 세상은 너무나 완벽하고 매끄럽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 정형화된 서비스, 기계가 주문을 받는 키오스크. 편리하지만 어딘가 차갑고 정이 없습니다. 우노 다카시는 바로 그 틈새를 파고듭니다. 조금 서툴러도 괜찮아. 인간미가 있잖아. 그는 손글씨로 쓴 삐뚤빼뚤한 메뉴판을 좋아합니다. 조금 낡은 의자, 친절하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지지만 인간인지라 무언가 약간 어설픈 접객 태도가 오히려 손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완벽함은 사람을 감탄하게 만들지만 불완전함은 사람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완벽한 AI에게 감동받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땀 흘리고 그러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신의 단점이나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하시나요? 말주변이 없어서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서 스펙이 좋지 않아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노 다카시는 말할 겁니다. 그게 너의 무기야. 말주변이 없다면 묵묵히 경청하는 일을 선택하거나 사장이 되면 됩니다. 화려하지 않다면 소박하고 편안한 매력을 어필하면 됩니다.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 하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나만의 고유한 색깔로 드러내십시오. 세상에 하나뿐인 가게가 되는 법은 가장 나다운 가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이름의 이 작가야. 네, 여러분. 우노 다카시의 메시지를 저의 것으로 소화해내면서 저는 문득 인생이라는 것이 거대한 이자카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입니다. 어떤 날은 손님이 북적이고 매출이 오르는 맑은 날일 것이고 어떤 날은 파리만 날리고 비가 오는 우울한 날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오늘 매출이 얼마냐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나의 가게를, 나의 인생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노 다카시는 말합니다. 장사만큼 재밌는 게 없어. 매일매일이 승부잖아. 그에게 인생은 고행이 아니라 놀이터였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해 너무 비장해지지 마십시오. 오래된 선문답 하나가 생각나는데요.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이 되물었지요. 아침밥은 먹었느냐? 네, 먹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가서 밥그릇을 씻어라. 우노 다카시가 장사의 신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결국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단한 비법을 찾아 헤매지만 진정한 고수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밥그릇을 씻고 오늘 들어온 토마토를 썰고 손님에게 건넬 물수건을 갤 뿐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마라톤을 할 때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스러워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을 되뇌었다고 하지요. 장사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는 날도 있고 손님이 없는 날도 있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한숨을 쉴지 아니면 빗소리를 들으며 즐겁게 칼을 갈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이지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파랑새를 쫓아 너무 멀리만 보고 있으면 정작 발밑에 작은 돌뿌리에도 넘어져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대신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그 작은 일에 여러분의 온 마음을, 일본어로 마고코로, 즉 진심을 담으십시오. 그릇을 씻으십시오. 토마토를 써십시오. 그리고 웃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던 풍요가 이미 여러분의 곁에 와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닦아야 할 그릇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